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예, 원전을 원점으로 돌려라.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이렇게 원색적인 비판을 하면서요. 대대적인 원전 산업 부흥을 예고했는데요. 어제 경남 창원에 원전 산업 관련 업체를 방문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신한울 3, 4호기 건설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대선 과정에서도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워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원전 기술을 추켜 세우면서 해외에 나가 정상들을 만나면 한국의 원전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며 독려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동행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그리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금 원전 업계가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서 폐허가 된 전쟁터라고 말하면서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벌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원전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안전이라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것이 현재 고준위 핵폐기 처리 시설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는 거거든요. 원전의 추가 건설과 또 수명 연장을 통해 원전 활용을 확대하겠다고는 하지만 현재 포화 상태의 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와 또 원전이 상당히 밀집돼 있어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말은 피하고 있는데요. 원자력의 이익은 업계와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이 되지만 불안 그리고 공포, 피해는 원전 시설이 들어서 있는 농어촌 지역에 집중이 되어서 지역 차별의 요소도 분명히 있고요. 또 에너지 위기에 유럽은 지금 재생에너지 목표를 올리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아닌 가장 위험하다는 이 원전으로의 원점 회귀가 분명 좀 시대를 거스르는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이게 좀 사회적 합의가 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좀 끝장 토론이 좀 필요한 사안이다. 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의 상징을 교체하거나 치우는 일이 늘 반복되어 와서 예산 낭비 논란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간판 교체라고 하죠. 네.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서체 보통 이제 뭐 어깨 동무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 글이 새겨진 원운석 교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6월 국정원 창설 60주년을 기념해 만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라고 새겨진 원운석을 1년 만에 교체하겠다는 건데요. 이 글씨가 통역당 사건으로 20년을 복역한 신영복 교수의 글씨체라는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보수단체와 언론에서는 간첩체라고 이렇게 힐난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 글씨체가 한동안 유행을 하면서 전국의 관공서나 상업 간판에도 많이 쓰이거든요. 아니, 또 뭐 회사의 그 소주에도 쓰이는 글씨체니까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네. 과도한 좀 이념 해석을 하기에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모임인 양지회 등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원운석 교체를 요구해 왔었고요. 뭐 시민단체들도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시위를 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국정원 직원 설문을 해보니까 이번에 선택한 문구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 말을 만든 사람이 김종필 전 총리거든요. 국가안보와 첩보 업무는 늘 중요하지만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라고 불렸던 그때 방첩 업무를 내걸고 공포와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한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얼마나 혁신을 해왔는지 자문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돌글씨 하나 바꾸는 게 굉장히 시급할까요? 그러게요. 이제 어떤 이게 상징적인 변화. 네. 뭐 이걸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아마 접근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글씨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담느냐도 네. 중요한 건데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 대로 다시 돌아간다.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최종 결정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이슈 가보죠. 예, 마지막까지 알뜰살뜰한 지방 의원과 공직자들 이야기입니다. 6월 말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 활동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때를 틈타 지방 기초 의원들이 국내외 연수를 떠나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낙선한 후보들이 대거 포함된 대구의 기초의회 11명의 의원들이 제주도와 부산으로 교육 연수를 갔거나 갈 예정인데요. 네. 뭐 명분은 소중한 의정 활동 경험을 지역 발전을 위해 공유, 환원하고 미래 설계를 통한
역동적 새 출발을 위한 특별 연수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을 보게 되면 대체 의학을 통한 100세 시대 건강 관리,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 직업 세계 이해 등 뭐 아주 딱 뚜렷하게 연관된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뭐 당연히 나머지는 문화 관광이나 산업 시찰 같은 그런 뻔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들켜도 지금 강행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퇴임을 일주일 앞둔 경기도 화성시 서철모 시장도 4박 6일 일정으로 태국 파타야와 방콕 출장을 이미 갔습니다. 명분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모서 보통 민주평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매결연 행사라고 하는데 굳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이 일에 무려 예산을 5천만 원이나 들여서 갔다라는 게 좀 뻔하죠. 뿐만 아니라 지금 임기 막바지에 들어있는 이 충북 도의원들도 몽골 울란바토르로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지금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거든요. 네. 뭐 꼭 필요한 해외 출장이라면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지금의 시기는 의회와 시장실에서 임기를 마무리하고 그야말로 유종의 미를 거둘 시기인데 해외 나갈 시기가 아니잖아요. 제발 좀 해외여행은 퇴임하고 맘 편하게 자기 돈으로 다녀오면 어떨까요? 근데 네. 몇 박 며칠 그 해외로 그러니까 해외를 다녀와서 네. 대체 의학을 통한 100세 시대 건강 관리 비법을 발견해서 가져올 수만 있다면 네. 저는 제 돈을 들여서라도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주면 좋겠죠. 건강에 관련한 거니까.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100세를 살 수 있는 건강 관리 비결을 지금 가져온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적극 장려하고 그 비결을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아낌없이 세금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근데 이걸 보통 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시민들에게는 곱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하죠. 네. 정은정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